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9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등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했죠. 그때 이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부채 한도 조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동일하다. 디폴트는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 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빠르면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합의안에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부채 한도 이제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부채 한도가 늘어난다라는 건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선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호재구나. 자, 그렇게 현재 시장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조금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상당한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주간 나오는 지표들이 다음 회의를 건너뛰는 것이 적절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며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가 잡혔다라는 지표가 나와야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아직 우리 만족할 정도는 안 나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퍼슨 연준 이사 역시도 인플레 억제 다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이어가 주면서 현재 6월 달에 진행이 될 FOMC 회의에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나 동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인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6월 회의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63.3%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25bp 인상할 가능성은 36.7%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부채한도 합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요거 금리 인상 한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일정은 이렇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전월 대비 3.4%또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신규 주택의 착공 건수는 조금 반등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라고 신청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쥐어짜다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현재 미국 경기에 완만한 침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강남이 가격이 조금 반등했느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산업용 부동산 무너지고 이렇게 미국 부동산 한 번 더 쭉 빠지는 모습 연결되면요. 한국 물론 일부 지역들,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겠죠. 근데 그거 제외하면은 한 번 더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산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까지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 안 가면 가전 가구 새로 바꾸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86달러로 마이너스 1.3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조금 뭐 미국 쪽은 안 좋은 부분이 얼추 보여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좋은 건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명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중국의 투자를 늘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걸리는 부분은 뭐냐? 견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러한 이제 고위급 인사들 역시도 이 중국이 불안하니까 그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두 국가에 끼어 있는 이런 상황이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 외교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에서 양측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뽑아낼 생각을 해야 되지. 정치 외교 한번 잘못한다. 우리나라 한동안 좀 힘들지 않을까. 요거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도 쪽에서 실적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AI 격차 몇 달 얘기하면서 미국, 중국 자국 빅테크를 지키기에 총력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AI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I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램을 세계 첫 양산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판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삼성의 숨통을 조금 틔워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더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미국의 마이크로 OLED 기업을 2,900억에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특허도 많을 텐데 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그 XR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 있죠. 헤드셋 그쪽 디스플레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특허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인수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투자했으면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관련된 뭐 부품이나 아니면 완제품이 삼성 쪽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기대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는데 그냥 쓰고 끝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역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선의 이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오고 있죠. 한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후판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원자재의 다시 이 원재료 비율 그러니까 이제 원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적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는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후판 가격이 소폭 다시 자, 그리고 금융위 데이터 규제를 확 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이데이터 관련된 산업들 작년부터 계속해서 밀어주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잖아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 많으니까 이런 쪽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K 컨텐츠 얘기해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제작사들의 몸값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공부방,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화면 아래에 보이는 영상 소개란 있죠.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슬아슬한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1%짜리 양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조금 많아졌습니다. 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지금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본격 제작 착수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래 이제 건설하려는 시기보다 1년 반 정도 시기를 앞당기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출도 1년 반 뒤의 거를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케이, 좋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 올해랑 내년 이 정도의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지속 가능할지 이런 것까지 계속 반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끝나면 이제 먹거리가 뭐 있는데, 뭐 SMR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기대를 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건 폴란드나 체코 같은 이런 국가에 원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해결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기대를 했던 이 고점 돌파, 그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발 웨스팅하우스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나머진 다 좋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수급은 어떤지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웃으면서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1%의 상승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딱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전에 매도가 나왔던 것 이상?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매도만 나오다가 처음 매수가 며칠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다 정도의 뉴스는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괜찮은 내용,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속이 어떻게 연결될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본다면 지금 계속 빠지다가 11선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21선까지 시도하는 그림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1선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하단을 찍고 중앙선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 부근까지 과거처럼 일단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과거랑 다르게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죠? 저항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볼린저가 있는 481선 부근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여기를 소화하고 주정 나왔다가 조금 소화하고 주정 나오고 소화하고 주정 나오고 하다가 이 떨어져 있는 이 볼린저를 맞닥뜨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21선 돌파하면 현재보다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요 라인까지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타고 올라가는 그림 있죠. 여기까지 노려가지고 2만 원 언더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아래까지 가는 게 과연 이전보다 호재가 없어졌는데 쉬울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일단 한울 3, 4호기 원래 일정보다도 땡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 다음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해결되길 제발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거 연결된다면 한숨 돌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1선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수급과 함께 연결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위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의 상단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 자, 그럼 핵심 포인트는 11선, 21선,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 라인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일단 오늘은 그나마 좋은 내용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인데 이제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